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기획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13 당신의 포트폴리오 업종별로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 동향을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과 시장에서는 오늘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김효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2013 당신의 포트폴리오 김효진입니다. 시청자의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유망 업종과 종목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자세히 볼 업종은 바로 유틸리티 업종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유틸리티 업종에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있을까요? 시청자 설문조사 실시해봤습니다. 네, 시청자가 뽑은 유망주, 유틸리티 업종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60%로 우세한 의견 주셨습니다. SK가스는 15%, 한국전력은 12%, 지역난방공사는 10%, LS는 3% 차지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공사에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의견도 들어봤는데 증권사 의견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증권사에서 생각하는 유틸리티 업종 탑픽들을 점검해봤습니다. 네, 탑픽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종목 시청자와 의견 같이 했는데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4개 증권사에서 의견 주셨고요. 모잠비크 가스전 발견으로 단기 모멘텀을, 미수금이 감소하는 중기 모멘텀,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장기 모멘텀까지 갖췄죠.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탑픽 종목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이어서 많이 나온 종목은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최근 적자의 늪에서 탈출하면서 환율 강세 추세에 따른 연료비 부담도 줄었는데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2018년까지 확대되는 기저 발전 설비를 감안했을 때 구조적 변화 시점에 진입했다는 의견입니다. 네, 기타 의견으로 지역난방공사,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수익성 개선될 것이란 의견이 있었고요.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는 LS, 셰일가스 수혜가 예상되는 SK가스 등이 꼽혔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와 증권사별 의견들 살펴봤는데요. 2013년 핵심 이슈도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2013년 유틸리티 업종 핵심 이슈, 가장 많이 나온 이슈는 바로 셰일가스였습니다. LNG와 LPG 가격 낮출 것으로 보이는 에너지 혁명으로 가장 많은 조명을 받았고요.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전력 부족 사태입니다. 지난 여름과 지금 겨울까지도 원전의 안정성 문제와 함께 전반적으로 전력 부족 문제 이슈가 됐었죠. 내년에도 관련 이슈는 계속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슈 보시면요.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 수요 관리 등 에너지 관련 정책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공공요금 정책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고 정부의 스탠스 변화 예상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신의 포트폴리오 시청자 의견부터 증권사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포트폴리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 자세하게 또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의 주익찬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서 쭉 시장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연구원님께서는 내년도 전반적인 유틸리티 쪽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리신 대로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유틸리티 주식들은 대부분 방어주라는 성격이 강했는데요. 향후에는 성장주라는 인식이 더 많이 퍼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기존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과 같은 이런 그 유틸리티 주식들은 대부분 그 이익이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주가도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2013년부터는 향후에는 그 이익이 대폭적으로 성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쯤 되면 2012년 순이익의 대략 한 4배 정도로 성장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걸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바로 자원에서 들어오는 순이익들입니다. 가스공사는 수년 전부터 한국 뿐 아니라 해외 자원 개발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자원에서 이익들이 2012년부터 발생이 돼서 17년이 되면 전체 순이익의 대략 한 70% 정도가 이 자원에서 창출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더욱 좋은 점은 가스공사는 세계 최대 LNG 수입 기업이라는 그런 바기닝 파워를 이용해서 향후에 자원이 더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가스공사의 성장이 더 지속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지역난방공사입니다.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열과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2016년도까지 그 발전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발전 설비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설비 증설에 의한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 난방공사 같은 경우 매출액이 전기 부분에서 급증을 해서 2016년 정도가 되면 2012년 정도 대비해서 대략 한 30% 정도 증가할 거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16년이 되면 2011년 또는 10년 대비해서 대략 2배 이상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성장이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셰일가스입니다. 핵심 네. 키워드 첫 번째가 또 셰일가스로 시청자 네. 의견에서는 선정이 됐는데요. 셰일가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역시 셰일가스고요. 셰일가스는 그 가스 자체라기보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가스 일종입니다. 네. 따라서 그 중요한 거는 가스 품질이 아니고 그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가스 가격이 대폭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과거 평균 그 미국의 가스 가격은 MMBTU당 대략 6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5불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반면 아시아의 가스 가격은 일본의 원전 가동이 중지되면서 대략 1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 지금 많은 갭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가스를 아시아로 수입하게 되면 운송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아시아가 쓰고 있는 가스의 절반 정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시아 가스 도입 단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게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키워드는 어떤 걸 꼽고 계십니까? 네, 세 번째는 전력 부족입니다. 네. 네, 이것도 역시 아까 잠시 언급됐던 사항들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발전 용량이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보다 좀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전력 예비율이 많이 하락했고 지금 겨울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수요 관리를 통해서 잘 버티고는 있지만 그런 예비율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발전사도 물론 많이 건립이 되겠지만 독립발전, 특히 첨두발전이라고 불리는 LNG와 중유발전 발전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그 첨두발전 중에서 절반 정도는 한국전력이, 절반은 민자발전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발전사들의 그 이익이 향후에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바로 지역난방공사하고 삼천리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셰일가스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이렇게 셰일가스가 각광을 받으면서 LPG라든지 LNG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국내 에너지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셰일가스 안에는 70% 정도가 우리 LNG에 사용되는 메탄가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나머지 30% 정도의 절반 정도가 프로판하고 부탄이라는 LPG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셰일가스 생산이 그 메탄, 특히 LNG 가격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LPG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북미에서 LPG 가격은 현재 아시아 가격의 대략 한 40%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비를 고려하더라도 LNG와 마찬가지로 LPG도 역시 더 싸게 지금 우리가 수입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그 수입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한국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싸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련 산업들의 발전이 그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미수금이 가장 큰 주가의 리스크로 이제 대두되었었는데요. 이런 미수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SK가스 같은 경우도 LPG를 저가에 들여오게 되면 가격이 원료 단가가 올라갈 때는 판매 가격을 올리기 힘들지만 네. 원료 단가가 내려갈 때는 덜 내림으로써 마진을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통 마진이 더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른 산업 대비해서 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2013년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네, 유틸리티 관련돼서의 정부의 정책은 주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가격 규제입니다. 예. 근데 이런 가격 규제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규제를 단기간 내에 완화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정책 관련된 이슈는 원전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한국 정부는 원전 안전 정책,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원전 부품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기저발전, 그러니까 원전이나 석탄 같은 것들을 이제 기저발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기저발전의 가동량이 줄면서 네. 첨두발전, 즉 독립발전사가 많이 갖고 있는 LNG와 중유발전이 늘면서 역시 독립발전의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유틸리티 업종 2013년 전반적인 투자 의견과 타픽 종목을 선정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타픽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네. 가스공사의 주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수개월 동안에 2배 정도로 상승했는데요. 향후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스공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최대 LNG 수입 기업입니다. 이를 그 활용한 바기닝 파워를 이용해서 그 글로벌 회사들과 자원개발 사업을 더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키플러스와 같은 이런 사업 또 역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의 주가 상승률은 매우 높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타픽들은 그 지역난방공사, 삼천리, SK가스와 같은 민자발전 또는 LPG 수입 기업의 주가 역시 또 상승이 높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2013 당신의 포트폴리오, 오늘은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유진투자증권의 주익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